안녕하십니까, 이효영입니다. 말이 통하는 나 만들기 프로젝트 동굴에서 광장으로. 네, 오늘은 세치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지금까지 6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7번째인데요. 오늘은 좀 특별한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가스라이팅인데요. 요즘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굉장히 우리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말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내가 가스라이팅을 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라이터가 될 수가 있고, 또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스라이트 이펙트라는 것은 이제 가스등 효과라고 그러는데, 상대방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상대를 통제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은 내 로봇같이 내 지배하에 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로. 그래서 이제 내 지배력을 행사해서 상대방을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상황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스라이터라는 것은 바로 가해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중요한 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내 지배하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하도록 놔둬서도 안 되니까 주로 이것은 말로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진도가 나가거든요. 잘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영화에서 시작되었다고 그래요. 이 용어가. 한번 진단을 해본다면 상대한테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자꾸 망설여지는 거죠. 내 물건 사는데 상대방도 좋아할지 먼저 생각하게 되고 뭔가 결정할 때 상대한테 자꾸 물어보고요. 내가 결정을 못해요. 그리고 상대한테 말할 때 내가 이런 말 해도 되나?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닌가? 상대 눈치 보거나 불안해하고 상대한테 미안해 자꾸 사과하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죠. 상대는 나보다 잘난 사람이라서 그 사람한테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겠다.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만난 다음에 점점 우울해지고 전하고 좀 달라진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느냐. 주변 사람한테 어떤 사람 말할 때 좋게 말하는 거예요. 상대에게 내 불만을 선뜻 말하기가 어려워요. 상대한테 한 말을 후회하며 자책한 적이 많다. 이런 사람이라면 지금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상대가 굉장히 많아요. 또 상대가 나한테 이렇게 내가 너 사랑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이잖아. 왜 이렇게 예민해? 멋대로 상상해서 오해하지 마. 나니까 널 좋아하지. 누가 좋아하겠어? 아직까지 그 얘기하는 거야? 내가 그런 말 했었다고? 다른 사람이랑 착각한 거 아니야? 확실해? 너의 말은 어떻게 믿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럴 수가 있어? 너는 치마가 어울려. 그러니까 바지 입지 마. 내가 잘 알아. 넌 어려서 여자라서 남자라서 잘 몰라.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내 이해를 부족해서 그렇지. 이렇게 상대방을 무력화시키는 말을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해본 것 중에서 한 10개 이상 된다면 뭐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한 15개 이상 된다면 이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연인만은 아니고요. 종교 지도자도 될 수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면 이제 그루밍 뭐 이런 데로 넘어가서 범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가스라이팅의 그 가해자는요, 제일 먼저는 나니까 내 얘기를 들어주지 하면서 관계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넌 왜 또 이런 잘못을 자꾸 반복하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하면서 기억을 왜곡시켜요. 미니마이징. 주변 사람이 널 얼마나 알아? 내가 널 잘 알지. 네 번째는 무시. 내가 분명히 기억해. 넌 왜 생사람 잡냐? 쓸데없이 예민하네 하면서 상대방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 가스라이팅 가해자의 행동 단계라는 것입니다. 네. 여기 있는 경우에 이제 설명처럼 우리가 이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이런 그 밀접한 관계, 그러니까 가족이나 선생님이나 직장 상사나 애인 이런 경우가 나의 어떤 그 관계가 깊은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일반적인 관계에서 형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점점 그 잘못을 지적받으니까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하면서 자신감을 잃게 만들어요. 운동선수들 훈련받는데 트레이너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그러면은 자신감을 잃게 되잖아요. 그래서 무력화가 되는 거예요. 이 가스라이팅은 그 스포츠에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미니마이징이라는 것은 좀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말이 들어가, 너 그 사람 너무 믿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적을 해주는데 주변 사람들이, 근데도 그것을 자기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참 축소시키는 것이죠. 근데 남들이 볼 때 참 너는 너무 그 사람 말만 믿어 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본인만 그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무시하게 돼요.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단계가 돼버립니다. 바보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의 어떤 기억과 판단력, 감정, 이게 다 잘못됐다고 계속 이제 무시를 하게 되면, 아, 난 정말 무기력한 사람인가 보다 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 사람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게 되는 이런 단계로 이제 발전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주 무서운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뭐 상당히 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경우인데, 우리가 나의 말을 통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만들 수 있고요. 상대방이 말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피해자의 행동 단계는 이런 것이죠. 논쟁, 내 생각 너무 억지 아니야?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상대방이 막 그렇게 하니까 좀 대들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점점 매달리게 되는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는 자기를 너무 무기력한 사람을 자책하면서 상대방의 로봇이 되는, 조종당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종 같은 단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이죠. 가스라이팅 가해자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삶을 조종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조종하기 위해서, 그 조종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겠어요?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럴 수가 있고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럴 수 있고, 연인끼리 상대방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 없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가스라이팅의 어떤 그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겠고, 상대방의 말에 피해자가 돼서도 안 되죠. 혹시 이런 관계가 있다면 우리가 이건 옳지 않아, 난 너하고 계속 대화하고 싶지 않아, 다시 연락하지 마 하고 탈출하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제가 한 번은 그 대학생들하고 캠프를 갔는데, 그날 밤에 어느 대학생이 그런 말을 해요. 자기는 1년 동안 휴학을 했다. 이유는 뭐냐면 부모님의 간섭 때문에 자기가 휴학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어렸을 때부터 하던 식으로 너무 통제하고 간섭하고 좀 적절하지 않지만 조정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게 너무 힘들어서 요거 1년 휴학하고 여행을 하면서 외국으로 나가서 1년 동안 자기 혼자 살았는데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돌아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굉장히 지금 노력 중이라고, 부모님하고 특히 어머니하고. 그런 거보다 딸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조종해서는 안 되지만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조종하도록 그냥 둬서도 안 된다. 가스라이팅은 언어를 통해서 이것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을 잘 통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말하기, 나의 세치어를 얼마나 잘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